세월호 충격이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 시계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6.4 지방선거가 불과 20여일 앞으로 바짝 다가섰습니다. 제주소리는 세월호 전국으로 자칫 정책 선거가 실종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교육감 후보들을 차례로 모시고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그 첫 순서로 고창근 후보를 모셨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어려운 길을 선택하셨는데요. 제주 교육감 후보에 출마하시게 된 변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교육은 최근 몇 년간 수능이라든지 또는 청년도 평가 그리고 교육청 평가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냈습니다. 그리고 도내의 환경은 외국인 관광객 200만 시들을 훨씬 넘어서서 300만 시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어떤 그 배경을 갖고 있죠. 네. 이러한 그 시대적 흐름을 우리가 감안할 때 제주교육은 동북아 중심에 우뚝 서는 그러한 제주교육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교육감 선거는 이러한 자기 자신의 어떤 경험과 능력, 그 다음에 국제적인 어떤 탁월한 마인드, 또 더 나아가서는 외국어 구사 능력, 또 친화적이고 어떤 봉사 정신이 강한 이런 분이 제주교육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34년 동안 교사, 교감, 교장 그리고 집행부 간부로서 일해 왔죠. 교사로서는 학교 현장에서 제주의 꿈나무들을 키워왔고 또 한편으로서는 제주교육 발전, 제주 영어교육 발전을 위해서 네. 부단히 노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 간부로서는 교육정책을 직접 수립하고 또 집행하는 그러한 경험도 쌓았습니다. 이제 제주교육은 동북아 최고의 명품 교육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런 다양한 경험 또는 능력 이런 것들을 겸비한 그러한 후보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거기에 마땅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예. 자, 그렇다면 현재 제주교육계 현실을 좀 진단해 본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주교육은 최근 10년간 양성 교육감 체제에서 상당히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이런 성적을 내는 데는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 그리고 제주도민이 적극적인 그런 지원과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주교육은 아직도 지역 계층 간의 교육 불균형 문제라든지 또는 그 소규모 학교 육성 문제라든지 또는 고입제도 문제라든지 또는 다문화 교육 문제라든지 네. 또는 유아 특수교육 문제라든지 대안교육 문제라든지 또는 체육인들이 발언하는 이런 그 예체능 학교 설립 문제라든지 이런 다양한 그러한 그 문제들을 갖고 있고 또 빠르게 변하는 그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미래지향적인 제주교육을 만들어가야 된다는 그러한 그 사명감도 내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후보님, 제주교육계가 안고 있는 다양한 현실 그리고 문제점들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번 교육감에 출마하시면서 우선순위로 꼽고 있는 정책 공약 3가지를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예, 외국어 몰입교육을 통한 명품 제주교육의 완성입니다. 네. 제주교육을 21세기 미래교육을 지향하는 명품 제주교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 제주특별법이 허용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 제주형 자율학교에 준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도입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준국제 수준의 교육과정을 도입해서 외국 모의교육을 수행함으로써 학교의 특히 읍면 지방학교의 교육 격차를 최대한 해소하고 잘 돼서 더 발전이 되면 이거를 고등학교로 점점 더
확산하는 그러한 정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네. 두 번째는 고교 체제 개편을 통한 연합고사 제도 개선입니다. 네. 고입 제도는 동지역의 그 젊은 사람들이 인구가 집중되면서 일어나는 현상. 네. 또 뭐 아시다시피 이 학생이나 학부모가 그 일반고 진학 이 선호도가 높은 데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은 도농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추진해야만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제주도 내 어디서 공부를 하더라도 인성이나 학력을 골고루 이렇게 자기가 취득해서 충분히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교육감 직속으로 교육발전위원회와 그 다음에 제주교육발전기금을 조성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제주교육의 어떤 전문가라든가 교직원 그리고 교육 관련 단체 또는 학부모 이런 사람들을 대표로 해서 교육감 직속으로 교육발전위원회를 만들고 또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다양한 그런 형태의 우리 제주교육 현안 문제 이러한 것들을 연구하고 또 현장의 목소리를 취합해서 바람직한 그러한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또 계획을 세워서 발전 방안을 이렇게 모색하고 집행해 나갈 그런 생각이고 우리 그 학생들이 그 학교 안전 문제라든가 건강 문제라든가 또는 장학기금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형태의 사용함으로써 제주교육을 국제 수준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데 좀 보탬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후보님 이번에는 선거 분위기와 관련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교육감 선거 구도가 다자간 경쟁 구도이고 아시는 것처럼 유력한 후보 없이 많은 분들이 경쟁을 하면서 유권자들의 관심도 크게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거운동을 다니면서 이렇게 보니까 도민들이 이 도지사나 또는 도의원은 직접 도민들이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교직원이나 또는 학부모가 아닌 일반인들은 이 교육감이라든가 교육의원, 특히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 체감도가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또 아까도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특히 교육감 후보에 대해서는 몇몇 정치인을 제외하고는 그 후보군에 대해서 인지도라든가 또는 관심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떨어지다는 것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다자간 후보 구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걱정하는 부분도 많고 또 유권자들이 판단을 흐리게 하는 그러한 그 부분들도 없잖아 있다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저희들이 후보 다자간을 축소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자, 후보님 출마 당시에 양성훈 현 교육감을 승계한다, 계승한다라고 표방을 해서 지금 교육계 안팎에서 포스트 양성훈이라는 평가를 받고 계신데요. 부담은 없으십니까? 부담이 왜 없겠습니까? 부담이 있죠. 교육을 흔히 그 백년지 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교육은 정치와 달리 안정 속에 발전하고 개혁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평소 지론입니다. 우리 양성훈 교육감님이 사실 지난 10년 동안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최근에 좋은 성과를 거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성과 중에서 정말 우리가 이어가야 할 그런 부분도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렴도 같은 거 우리가 아무리 100번 1등을 해도 잘못하지 않는 이런 정책은 정말 우리가 잘
끌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학생들이 예능 교육을 통한 인성 교육 이런 것들도 나는 교육감님 잘하신 정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잘하는 정책들은 안정 속에 이어가고 또 잘못한 부분들은 객관적이고 타당한 그런 평가를 통해서 과감하게 개혁해서 정말 제주교육이 안정 속에 동북아 중심 그런 교육도시로 키워야 되겠다는 그런 일념에서 아까 그런 말씀을 사실 한 거죠. 네. 후보님, 그 양성원 교육감님이 추진해 오신 정책 중에 소규모 통폐합이 상당 부분 지역사회에 논란이 됐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정책 추진에 우리 후보님도 교육청에 계시면서 주축이셨을 텐데 만약에 후보님께서 교육감이 되신다면 소규모 학교 통폐합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네,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질문입니다. 제가 있을 때 그 대상학교가 제 모교였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고향 쪽에 있는 또 한 학교였었고요. 이 소규모 학교 문제는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원수가 너무 적으면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할 수가 없는 데 문제가 있고 또 학교가 없어지면은 그 시골권의 어떤 구심점이 사라진다는 그러한 양면성을 갖고 있죠. 문제는 학부모님이나 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많이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네. 이 소규모 학교를 없애거나 또는 우리가 발전시키는 그런 방안은 학부모와 지역 주민과 충분한 대화 속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 지역 주민이 협조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리고 일단은 살리기 위한 모든 정책을 투입해서 가능한 지역사회의 구심점인 학교가 없어지지 않도록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고 반드시 통합 수준을 밟아야 한다면 지역 주민이나 학부모의 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합의점을 도출해야만 그 통합하는데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 면면을 살펴보면 다 특징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고창근 후보님만의 장점 그리고 단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뭐 후보자들이 다 훌륭하고 다 장단점이 있겠지만은 저는 교육감 후보자로서 다른 후보에 비해서 모든 과정을 겪어왔다 하는 네.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도 앞에서 이야기했지만은 평교사로서 그리고 교장, 교감 그리고 교육청 간부를 단계적으로 다 거쳤기 때문에 교사로서의 역할도 했었고 또 중간 학교 경영자의 역할도 했었고 교육청 최고 간부로서의 역할도 하면서 제 자신을 모든 교육 경험을 가진 그런 후보자이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그러한 능력과 경험 그리고 글로벌 마인드, 외국어 구사 능력, 또 봉사정신 또는 친화적인 이러한 마음 이런 것들이 저에 대한 어떤 장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단점은 이게 단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마음이 좀 착한 편입니다. 이게 오히려 단점일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도민과 유권자들에게 이번 선거를 앞두고 좀 남기고 싶은 당부의 말씀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주교육은 지난 10년간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성적을 낸 것이 이제 사실입니다. 이번 교육감 선거는 10년간 양성원 교육감이 추진해온 교육 정책들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방법을 통해서 면밀하게 평가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평가를 기본 바탕으로 정말 잘 이어나갈 것은 잘 이어나가고 또 과감하게 개혁할 것은 개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제주교육은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우뚝 서는 그러한 동북아 중심 제주교육으로 또 거듭나야 하는 그런 과제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할 때 우리 제주교육이 어떠한 교육감을 뽑아야만 이러한 일들을 잘 추진해서 동북아 중심의 명품 교육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잘 파악하고 분석하면서 교육감 선거에 임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34년간 교육 경력을 갖고 있으면서 모든 부분의 경험을 다 겸비해 왔습니다. 앞으로 제주교육이 동북아 중심 명품 제주교육도시로 발전하는데 밑거름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관심을 가져서 지켜봐 주시고 또 힘을 보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시간 저희 대담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